제가 이제 중문과 다니는 학생이 뭘 이제 조사를 좀 하는 뭐 숙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도와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해갖고 온 그 크롤링 결과를 좀 변환하는 걸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거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범위라기보다는 그냥 어, 데이터를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일종의 전처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롤링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 학생이 뽑은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콤마를 가지고 CSV 형태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게 제목, 저자, 출판사, 그리고 이제 출판월, 그 다음에 태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있기를 원하는데 출판일이죠. 출판일, 출판사, 여기는 저자, 이 앞에 게 제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죠. 일단 저자 부분에 콤마가 들어가서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태그가 없는 애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목 안에 콤마가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크롤링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크롤링 할 때 다 처리해서 뱉어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CSV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엑셀로 읽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지음과 옮김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도 지음과 옮김도 어떤 거는 빈칸이 없고 어떤 건 있고 그래요. 옮김은 있고 지음은 없네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태그가 없고 어떤 건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했던 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읽어서 내가 그것을 뭘 만들고 싶으냐 하면 제목, 태그, 날짜, 출판사, 저자를 가진 사전으로 만들고 싶어요. 책 하나가 사전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걸 우리가 클래스로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데 클래스 전 단계로 사전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타이틀에는 타이틀 부분이 들어가 주면 되는데 타이틀 부분은 콤마로 스플릿 했을 때 첫 번째예요. 이건 별로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태그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그는 마지막에 있으니까 -1을 이용해서 꺼냈는데 거기서 이제 앞뒤에 있는 빈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스트립과 알스트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샵이 있으면 태그에 샵이 있으면 그게 태그란 얘기고 만약 샵이 없다면 태그가 없단 얘기예요. 그죠? 태그가 아니고 얘는 다른 거인 거죠. 연도가 -1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출판일이. 그렇기 때문에 태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그 자리에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넣긴 하되 내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걸 넣을 거니까 우리가 빈 문자열을 하나 어펜드 시켜서 -1번째가 요게 되게 해주고 태그를 일단 없다는 표시로 빈 문자열을 해가지고 그러면 있으면 태그를 넣고 없으면 빈 문자열을 사전의 태그 자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날짜고 -3번째가 출판사예요. 그럼 이제 저자죠. 저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에서 3
첫 번째 타이틀이니까 두 번째부터 끝에서 네 번째까지가 되겠죠. 그죠? 끝에서 네 번째까지가 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clean authors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저자 정보를 그것도 역시 사전으로 만들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author에는 사전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서 return bd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이 뭐냐 하면 내가 입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뭔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내가 가정한 어떤 형식에 맞지 않을 때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예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라인과 BD를 프린트 시킴으로써 내가 어느 라인을 읽다가 어디까지 되고 예외가 났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외를 출력시키고 물론 여기서 어떤 예외인지도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가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을 하고 나서 바로 리턴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하고 바로 리턴을 하니까 그냥 계속 쭈르륵 넘어가서 어디서 예외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인풋을 한번 넣어서 프로그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엔터를 치면 넘어가요. 인풋이 하나 있으니까 줄 한 줄을 바꿔주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세우고 엔터를 치면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여기서 인풋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테크닉인 것 같아요. 내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느 입력이 무슨 문제인가를 찍는 정보를 찍어주고 인풋을 한번 넣어주면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딱 서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 보고 엔터 쳐서 또 넘어가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쭉 발견해서 입력을 한 번씩 고쳐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예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부에 쓸 수 있는 테크닉들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든 책에 대한 사전을 출력을 시켜주는 프린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클래스로 들어가면 얘는 init, 얘는 prin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uthor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author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자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자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즉 출판사 앞에 제목 다음부터 출판사 앞에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이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이만큼이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음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옮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저자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콤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리스트에 넣었죠. 그죠? 리스트에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스트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앞뒤 띄고 나머지를 다 저자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요 콤마로 연결된 스트링의 리스트가 지금 저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음하고 옮김하고 그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쪼개야 되겠죠. 지음하고 옮김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음을 지음에 모으고 옮김은 옮김에 모으고 그림은 그림에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자를 분류해서 사전에다가 모으려고 합니다. 한 책의 저자를 그래서 저자 부분에 있는 정보를 지음, 옮김, 그림으로 나누어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일단 토큰이 리스트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지음, 콤마, 그 다음에 옮김, 콤마, 그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음과 옮김이 있을 수도 있고
지음과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지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각각을 꺼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부분이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가 토큰이니까 거기서 내가 각각의 부분을 꺼내서 일단 스트립을 시켜줍니다. 앞뒤에 빈칸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 하면 이 오서딕트의 키들을 가지고 그게 들어있냐 물어봐요. 만약 지음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지음 부분이겠죠.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옮김이 있으면 이 부분에 해당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음이면 이 앞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면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뒤에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음 옮긴 그림 중에 하나예요. 각각의 요 ST는 그래서 그것을 TY가 지음이나 옮김이나 그림이 들어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지음, 옮김, 그림을 떼는 작업을 해주고요. 인덱스까지만 해라 하면 지음 앞에까지를 떼게 됩니다. 지음만 떼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를 떼주는 거예요. 옮김 앞에까지 떼주고 그래서 앞뒤 빈칸을 역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스플릿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은이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 하면 어디가 있었는데 지은이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네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네, 어디에 이제 역금. 네, 여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국 현대사 학회가 역금인데 저자가 이만큼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떼서 이제 지금 스트립을 시킨 상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여러 명의 이름을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빈칸으로 스플릿을 시켜가지고 각각 따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토큰 단어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스플릿을 시킨 것을 오서딕트에다가 익스텐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한 것을 익스텐드 시켜주면 이제 각각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단어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음 옮김 그림을 별도로 다 사전에 모으는 작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하냐 하면 옮김이나 그림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지음은 다 있지만 옮김이 없는 책이 있고 그림이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값이 없는 키를 지우는 이것도 일종의 관용구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전이죠, 지금. 사전을 만드는데 컴프리헨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KV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원래 있는 키와 밸류 쌍에 대해서 밸류의 길이가 지금 밸류가 리스트니까 밸류의 길이가 0인 거는 빼고 0이 아니고 1 이상인 애들만 모아서 사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서딕트에 넣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어있는 키를 제거하고 오서딕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 옮김, 그림이 해당하는 것이 사전으로 모여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클린 오서에 가가지고 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책의 오서 부분에 사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서를 사전으로 해가지고 책의 오서 부분에 넣어준 거죠. 사전 속의 사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전을
책 하나에 대한 사전을 우리가 BD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메인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메인에서는 내가 파일을 오픈을 한 다음에 그것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enumerate를 한 이유는 테스트용으로 내가 개수를 몇 개만 찍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f i가 뭐 10이면 브레이크 해라. 그러면 앞에 10개만 찍겠죠. 내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걸 전부 다 출력시키면 눈도 아플 뿐더러 분석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몇 개만 보겠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enumerate를 통해서 브레이크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 bd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bd 하고 if i가 10보다 크면 브레이크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10개만 일단 출력을 시켜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한 결과로 잘 나왔는지 문제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enumerate를 이용해서 개수를 브레이크 시켜주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면 read하고 프린트 하는 게 거의 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력의 처리는 리드 부분에서 거의 끝나게 됩니다. 내가 그 읽은 한 줄을 어떻게 분리하고 쪼개고 분석해서 메모리에 올리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일단 올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뭐 그 통계를 낸다거나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연도로 통계를 내보자라고 하면 연도별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몽땅 연도만 떼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연도 부분만. 데이트는 연월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연까지만 떼내는 거예요. 0에서 연까지만 떼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지금 데이트죠. 데이트에서 연까지만 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만 빼서 이어 토큰스에 다 모은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죠. 리스트로부터 빈도 사전 만드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연도에 빈도 사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출력하면 연도별로 몇 년도에 나온 책이 몇 개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그 빈도 분석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옷서의 부분도 우리가 옮김이나 지음에 있는 애들을 뭐 적당히 나눠서 빈도 분석을 해준다거나 하면 1차적인 어떤 데이터에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우리가 물론 R로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포맷이 일단 다 정리가 되고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 분석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이 잘못된 데이터나 포맷이 안 맞는 애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이 굉장히 잘하는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처리 기능에 뭐 정규 표현식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우리가 해왔던 스트링이나 이런 그 람다나 또는 뭐 사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돌려보면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개까지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목 그리고 저자 부분 그리고 연도 그 다음에 태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음이 누구냐, 옮김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물론 여기서 뭐 이거는 한 단어인데 지금 빈칸이 있다 보니까 쪼개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금이 따로 나왔지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엑셀에 넣든가 해서 그 다음에 정렬도 시켜보고 뭐 빈도수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 작업이 제가 뭐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크롤링을 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최적화되게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쓸 수 없는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했던 수업의 많은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예제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